채색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자기 눈을 믿지 않는 습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눈이 그렇게 똑똑하진 않거든요. 두 번째는요, 우연적인 상황을 즐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이나 우연적인 것들이 우리의 실력들을 감춘다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의도치 않게 표현됐던 부분들이 그림의 감초 역할을 했었던. 세 번째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 허성무입니다. 라인적인 드로잉 작업도 하고 주로 제가 좋아하는 요소들을 활용해서 즐겁고 재밌게 캐릭터 일러스트 작업하고 있고 업으로도 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분들께서는 정말 기본적인 부분을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톤을 안정적으로 잡는 것이나 빛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입체감 있게 그리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느낌보다는 정말 원론주의적이에요. 무조건 책을 읽습니다. 답은 모두 이론과 책에 있다라고 믿는 편이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자기 눈을 믿지 않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눈이 그렇게 똑똑하진 않거든요. 지금 살색을 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살색이 배경이 없을 때, 배경이 하얀색일 때 보시면 색깔이 많이 어두워 보이죠? 이렇게 주변 색과의 관계가 색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색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이 부분이 얼만큼 어둡고 얼만큼 상대적으로 밝아지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흑백 모드로 전환을 하면서 명도를 신경을 써주거나 명도의 밸런스를 지키는 것. 색이 예쁘다, 현란하다, 차분하다 이런 느낌들이 그림을 그릴 때는 직관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 색이라는 거 안에 색상이라는 어떤 그룹이 있다면은 그 중에 70% 이상을 만들어내고 느낌을 주고 안정화시키는 애들이 명도라는 애들이거든요. 내 그림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에 명도의 대비를 크게 가져가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명도의 대비를 적게 가져가고 그리는 과정에서도 그럴싸해 보였던 색들이 나중에 완성되니까 되게 아쉽다 이런 생각이 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경계하면서 보완하려는 시도를 계속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요, 우연적인 상황을 즐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겠다라는 계획을 무선적으로 세우거든요. 컬러 러프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서 의도대로 완성되면 매우 좋겠지만 완성을 이렇게 스케일을 키워놓고서 색을 하나씩 부어가다 보면은 뭔가 포착되지 않았던 밋밋한 것들이 생겨요.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이제 보색적인 것들을 이렇게 얹어보거나 무늬들을 넣어보거나 예를 들면은 지금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심장 같은데 뭐 스티커가 붙여져 있거나 하면은 좀 재밌을 것 같잖아요. 캐릭터 그릴 때도요, 팔뚝에 있는 타투라든가 머리카락의 그라데이션 같은 것들은 전혀 계획이 없던 부분이었거든요. 그 색을 넣어야지라는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뭔가 심심한 느낌이 계속해서 들어서 추가해보니까 나름대로 괜찮더라고요. 여자 캐릭터 도적 스타일의 그림을 그릴 때도요, 의상 자체는 올드한 의상을 입었는데 그렇지 않은 머플러의 패턴 같은 것들을 마지막에 넣어보면서 의도치 않게 표현됐던 부분들이 그 그림의 감초 역할을 했었던 운이나 우연적인 것들이 우리의 실력들을 감춘다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저는 그림 같은 경우는 항상 결과론적인 예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우연적인 효과들을 잘 통제할 수 있다면 그림에서 의도치 않게 재미있는 포인트나 혹은 생동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정해진 순서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중간중간 환기도 해보고 뭐 엉뚱한 색을 이렇게 부어보거나 엉뚱한 부분에서 어떤 모양을 넣어보거나 이런 부분들을 즐기면서 벌어지는 그런 결과물들을 한번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순하게 찾아온 행운이라고 느끼는 것보다 왜 그렇게 좋게 느껴졌는지를 그 뒤에 정리하거나 생각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보는 겁니다. 평소에도 사진이나 그림 같은 것들을 어떤 프로세스로 그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기록하는 거, 그런 부분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학생분들께서는 90%는 톤을 안정적으로 다루는 것들을 제일 어려워하십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느낌보다는 정말 원론주의적이에요. 답이 나와 있거든요. 불안정한 무언가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고 바꾸고 답은 모두 이론과 책에 있다라고 믿는 편이어서 조금씩 새로운 시도들을 해보고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부분에서 겁내지 말고 실패하면 다음 거를 또 해보고 좋으면 기록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스타일과 잘하지 못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 내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잘하는구나, 이런 부분은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알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내가 그려보지 않은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 번씩 그려보고 그런 과정에서 발전들이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림이란 오래된 친구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도 오랜 친구들, 소꿉친구랑 만나면은 무엇을 하든지 굉장히 즐겁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오래된 친구랑 노는 것처럼 항상 즐겁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즐거움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근데 아무래도 가장 큰 원동력은 봐주시는 분들의 응원이나 좋아해주는 분들의 칭찬, 인정,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지루한 그림은 피하고 싶어 하거든요. 제가 이 그림을 그리고자 했을 때 이 부분은 사람들이 재밌게 발견해주거나 공감해주거나 느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발견해주시길 바라는, 그래서 이 사람 그림 재밌다? 또 보고 싶다, 좀 신선하다, 이렇게 궁금하게 만드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고요.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고민이나 작업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그림을 못 그리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멀지 않게 주변만 보더라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리는 것을 제 1목표로 두셔라 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거든요. 어떤 분들은 조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진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흔히 이제 백지공포증이라고 하죠. 종이만 보고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은 내가 뭘 그려야지 잘 그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때문에 또 그림을 못 그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약간 낙관적으로 뭐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태도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은 부담을 내려놓고 지금 그리는 이 과정을 즐겨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